안녕하세요. 번번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로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 매물이 9만 건을 향해 가고 있고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7천 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9.9% 증가 추세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매물량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부동산 침체 당연하죠.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거래 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아파트 가격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좀 처해 있다는 얘기죠. 강남구를 보시면 매물량이 7,978건으로 기록돼 있고 전월세 합치면 18,00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쌓여있는 매물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매물수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7,600건, 전월세 도합 13,000건을 찍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6,600건 찍고 있는데 전월세 도합 11,000건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계속적인 어떤 이 매물 증가세의 어떤 누적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 어떨까요? 매물수 역시 4,800건, 전월세 도합 10,000건에 육박하는 매물량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어찌 보면 강동구가 지금 신축 물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상당 부분 이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한데도 여전히 매물은 그냥 그 자리에 스탑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노원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6,000건 계속적으로 찍고 있고 총 매물수는 전월세 도합 8,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가 그래도 중하급지라서 거래가 상당 부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동작구 역시도 이런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매매 전세 월세 도합 4,500건 고스란히 지금 매물 적체되고 있습니다. 지방을 돌아보면 부산 역시도 서울, 경기, 인천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총 매물수가 7,400건인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지방은 더욱더 매물 적체량이 상당 부분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33,900건에서 39,000건에서 4만 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총 매물수가 54,000건. 굉장히 뭔가 좀 무거운 그런 어떤 느낌마저 들죠. 대구는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신축 분양 물량들이 이 수요의 절대적인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미분양, 그리고 이 미분양이 가중이 되다 보니 악성 미분양으로 또 더욱더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야 시리즈 예전에는 자기야 이제 집 살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데 괜히 집 샀나 봐 자고 나니 2억 뚝. 완전히 지금 논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던 집값이 이제 자고 나니 2억씩 뚝뚝 떨어지는, 서울마저도 이런 가격 저항선이 그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잠실 엘스 올 9월 최고가 대비 1억 원 정도 떨어졌고요. 리센치 역시도 올 10월 28억 5천만 원에 손바뀜이 되면서 두 달 만에 2억 5천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급지라 말할 수 있는 이 송파구에서도 대장단지라 말할 수 있는 엘리트 가격이 이렇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역시도 서울은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거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곧 갈 것 같고요. 나머지 수도권, 지방, 전국 할 것 없이 마이너스 지금 지표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집값 자체가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에 못 이겨서 늪 속에 푹 잠기듯이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서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경기권 그리고 지방이 어느 정도 이 전세가나 매매가가 좀 받쳐줘야 서울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추이를 엿볼 수가 있는데 전혀 이런 호재는 발견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서울 역시도 상당 부분 어려워질 가능성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 한파에 강남 불패 옛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경매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건 유찰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만큼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걸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좀 따라붙어서 낙찰이 돼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이 경매 물건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 결국 매매 시장의 선제지표 역할을 하는 경매 시장이 상당 부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잠실 엘스 역시도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억, 27억에 나오고 있어요. 상급지도 더 이상 뭐 그동안 대출 풀로 땡겨서 집을 샀는데 원금이자 갚기가 너무 버거운 거라. 뭐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리지움 역시도 지금 경매로 나와 있죠. 최저가 19억 2천만 원에 나올 정도로 지금 상급지도 지금 경매 물건이 정말 간혹 가다 나오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제는 뭐 아주 빈번한 그런 어떤 횟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적인 어떤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만큼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엄청난 고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에서 집장만 하는데 PIR이라고 해서 13년 뭐 꼬박 모아야 주택 가격 배수 추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인데 뭐 조금 떨어졌습니다. 15년에서 13년 상간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겨우겨우 20평, 30평 아파트 사는데 13년이나 걸린다니. 그 정도로 고점에 물려 있었던 이 아파트 가치가 이제 일시적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위기감을 느낀 뭐 집주인들 자가 보유 비율 뭐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팔고 탈출을 해야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는 말처럼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는 걸 뭐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자가집에 거주할 이유가 없거든. 일단 황금성 빨리 돈으로 바꿔서 빠져나가야 될 어떤 급박함이 있기 때문에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거래량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1월 거래량이 뭐 3,200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의 뭐 5,000건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만큼 거래량이 이렇게 훅 떨어진다는 건 가격도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저조한 어떤 침체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상하게도 신고가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상급지 부분별 중심으로 아니 이렇게 지금 부동산 이 상황 자체가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 단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가가 등장할 수 있어? 아니 저값에 사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촉발을 하게 했는데 대부분 중국인, 미국인, 호주인들이 한국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또 위법 의심 행위까지 벌어지고 전체 뭐 67% 넘는 그런 어떤 확률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 조사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면서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외국인뿐만 아니죠. 지금 그 국내 거주하는 분들도 자체 아파트 신고가 조작을 합니다. 실수요자를 울리는 이거 완전히 뭐 설거지 시키는 일이죠. 거의 뭐 고점 초고점까지 아파트 값을 뭐 자체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뭐 호구 잡아가지고 자기는 탈출하고 이 사람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아주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고가 해제 현황을 보면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고 꼬리를 잘라버리고 먹튀하죠. 이게 73%에 해당합니다. 이거 완벽한 뭐 자전거래, 허위거래 등등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미등기 거래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6개월 초과는 뭐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1년, 2022년 거래 내용 중에 계약 해제된 거래가 서울에서만 무려 45%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그만큼 설거지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고점의 아파트값 물게 하고 자기는 먹튀하는. 인천 뭐 26%, 경기 23%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이렇게 정말 거래가 자체가 뭐 단단한 어떤 활발한 거래 기초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이 불꽃놀이 뻥뻥뻥 터트리듯이 이 정도 신고가 찍었다고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정말 눈먼 사람 잡아다가 그 사람 정말 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서울에서도 강남구 52건 뭐 위법 의심 거래 건수 등장하고 있고요. 서초구 35건, 마포구 18건, 광진구 11건. 주로 서울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대한민국 부동산 이 아파트 가치 자체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서 있는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아파트 가격 담합에서부터 편법 증여까지 수도권 위법 의심 거래가 397건, 거의 뭐 400건에 이르고 아파트 거래부의 미등기가 3년간 2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나오는 신고가, 최고가, 뭐 반등가 다시 한번 꺼진 불도 확인하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달에 대치동, 뭐 음마 30억 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그런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좀 의심거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전국 아파트값 6주 연속 지금 하락 추세고 서울은 상승세 둔화 추세인데 아니 이렇게 상급지에서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자체 그 거래 가치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자본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단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품이 끼어있는 허위 거래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고점의 아파트를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잡으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 정말 아찔한 부분이죠. 이거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융의 대변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훅 하고 꺼지게 되면 이분들 거의 그냥 아사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품이 단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분야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금융시장 아닙니까? 코스피, 밸류어블이라는 가치가 무색하게 기업 경쟁력의 실질적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기업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었다라는 오해를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지금 막상 뭐 베일을 딱 벗겨버리니까 이 경쟁력 자체가 외국 기업, 미국 기업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외 환경 변화와 함께 외인들이 빠져나가 이 사람들이 뭐 괜히 빠져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냉철하게 기업 가치 또 구조 또 실적들을 뭐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디스카운트에는 디스카운트다운 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 뭐 코스피가 2400선, 뭐 어제는 2300선까지 깨졌습니다. 외인들 1700억 빠져나가고 기관도 뭐 1100억 정도 빠져나가는 정말 위기일발의 지금 순간에 다가오고 있고 해소한다던 K-디스카운트 어쩌다 이게 곱박이가 됐나?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만큼 지금 대외 환경의 변화, 지금 폴리코노미라 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만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내년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5만원 초반인데 7만원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내린 거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파운드리 가동률 부진에 따른 반도체 설계 실적 부진이 지속이 될 것 전망이 되고요. 출하량 증가율 상당 부분 좀 떨어질 것 같고 반도체 설계 적자 지속과 성과급 개발비 부담이 가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되니까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의 성과급을 지금 받느냐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12% 정도 나온다고 해요. 이 성과급 부분도 삼성전자로서는 상당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부분이 많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이런 실적 부진이 고스란히 분양시장, 건설시장에도 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이후에 분양 물량 가장 적을 수밖에 없고 누가 사줄 사람이 있나. 그리고 신축 분양가 어마무시 서울은 기본적으로 20평이 10억 넘고 30평 15억 넘지 않습니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어렵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신축 아파트 분양권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관계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그 가격 면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상승세 둔화, 이거 지금 좋은 말이죠. 이거 내년도 되면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속도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큰 복병이 환율 아닙니까? 1486원까지 어제 찍었었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전반적으로 물가 상향 조정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고, 물가가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압박이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물가가 높아지면 구매력 감소잖아요.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고부가가치의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아파트 거래량 멈추고 매물량 쌓이고 가격은 거의 수직 낙하할 정도로 완전히 가치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 코스피가 6조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마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래가 기본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돈이 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아파트 콘크리트 밑에 그렇게 은행에서 어렵게 풀 대출 받아가지고 가져온 돈들 다 묻어놨는데 이거 완전히 증발되게 생겼어요. 지금 가상화폐는 코인 거래액이 14조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6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건 전반적인 경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여러 연관된 부분들, 금융권, 은행권, 이게 완전한 어떤 퍼펙트 스톰 같은 자금 경색이라는 엄청난 파고가 몰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1억 5천 정도까지 가다가 1억 4천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한파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년에 3억 넘는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이 전략 자산 비축의 어떤 그 대체제로 비트코인을 잡아가지고 이 가치가 상당 부분 다시 2배 정도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 상당 부분 지금 국내 경기 침체의 어떤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리플이나 스텔라 루멘 같은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 종류들은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도 대장주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계속해서 상승의 어떤 날개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어제 1486원을 찍었던 환율 부분도 같이 동반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자체는 이 환율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지금 꽉 붙잡혀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게 되겠죠. 결국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도 관세 때문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서 성장률이 지금 1.8% 정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부동산을 좀 받쳐줘야 할 경제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서 자산 시장은 정말 일본 버블 붕괴와 맞먹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달러 투자를 해야 될까? 혹은 가상화폐, 코인 투자를 해야 될까? 미국 주식, 성학개미로 갈아타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틈새를 잘 보셔야 되고요. 소액이라도 내 현금 자산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단단하게 축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부동산 매매는 저점의 기회가 극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무리하지 않는 금융적 기회를 엿보면서 아파트 시장 거품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 최대한 지금 몸을 낮추고 관망하는 자세가 가장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를 우리는 잘 못해요. 불안심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잘 관망해서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한국 부동산의 대변화. 정말 1월이 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엄청난 변화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정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았던 아파트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서 있었는가를 고스란히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정말 허울 좋은 가치의 급격한 가치 저하, 그 붕괴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저점에 아파트 그냥 주워갈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아파트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금융시장의 기회를 엿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이라는 이 자산 가치, 자산 시장의 기회를 여러모로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운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